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맛있는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채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네. 베지테리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생긴다면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키블류의 MC 가연입니다. 오늘 키블류에서 다뤄볼 주제는 채식주의입니다. 비건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비건과 채식주의자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채식주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채식주의자란 육식을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입니다. 채식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건강, 종교, 환경, 동물권, 윤리적 신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육식 생활이 주는 고콜레스테롤, 고지방 등의 식단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체질상 고기를 소화하기 어려워서 채식주의적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소나 돼지 등 특정 고기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이 배출해내는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며, 비윤리적인 도축, 사육 환경 등으로 인해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식을 지향하는 이유가 이렇게나 다양한데, 채식주의자를 다 같은 채식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채식주의자는 먹는 음식에 따라 비건, 락토 베지테리언, 오보 베지테리언,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폴로 베지테리언, 플렉시테리언 등의 단계와 용어로 구분됩니다. 비건도 생소한데 락토 오보, 폴로, 페스코라니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죠? 키블류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은 치즈, 우유 등의 유제품과 달걀과 같은 난류의 섭취를 허용하는 형태의 베지테리언입니다. 우유를 뜻하는 단어인 락토와 난류를 뜻하는 오보가 베지테리언과 결합된 단어죠. 어패류, 가금류, 육류는 섭취하지 않고 유제품, 난류, 과일과 곡식, 채소만 섭취하는 사람들이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입니다. 그럼 채소, 과일, 곡식과 더불어서 유제품까지 섭취하는 형태의 베지테리언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락토 베지테리언입니다. 앞에서 나온 유제품이라는 뜻의 락토가 힌트였죠? 동일하게 난류까지 섭취하는 채식주의자는 오보 베지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어패류까지 섭취하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인데요. 페스코는 영어로 생선을 뜻하는 접두사라고 합니다. 보통의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난류와 유제품에 더해서 어패류까지 허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돼지와 소 등 붉은 육고기를 먹지 않고 가금류까지 허용하여 섭취하는 폴로 베지테리언이 있습니다. 폴로는 가금류를 뜻하는 단어고요. 비건은 엄격한 형태의 채식주의자로 과일, 곡식 등 식물성 음식만 섭취하는 성향의 채식주의자입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성향이죠. 비건은 식재료뿐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고자 합니다. 가죽과 모피 등 동물성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소비하거나 동물 실험으로 만들어진 약품이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지향합니다. 환경 문제, 동물권 등으로 인해서 채식을 실천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 한해서, 혹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채식주의자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채식주의를 실천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 자리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육식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플렉시테리언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가치 소비, 친환경에 대한 관심,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 채식 비건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 수준에서 2021년 약 250만 명으로 10년 동안 1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비욘드 미트, 저스트 에그 등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식 옵션 메뉴가 있는 식당들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급증하는 채식 인구로 인해서 비건 식당, 비건 옵션 메뉴,
식품업계 채식 메뉴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식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과 같은 주요 편의점에서도 채식 상품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무원, 농심 등의 기업에서도 비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식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채식에 관심을 가지고 채식을 실천하게 되겠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 따르면 MZ세대의 27.4%가 간헐적 채식, 9%가 지속적인 채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채식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나도 채식이 궁금한데 채식주의자들은 뭘 먹고 사는지,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효성 직원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직장인으로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효성 직원분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 채식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베지테리언에 속하시나요? 페스코 베지테리언으로 어패류까지 먹고 있습니다. 오, 페스코 베지테리언. 언제부터 채식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2020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채식을 하셨는데 채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2020년 6월에 엄청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대체 이 비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하면서 이제 환경 변화,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채식이 환경 보호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때 주변에 약간 채식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비건 한다고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한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는 10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더 환경에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약간 좀 마음 편하게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생각보다 할만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채식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건강. 몸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좀 잘 되고 예전에는 먹지 않았던 다양한 나물이나 이제 식물, 과일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맛도 느낄 수 있고 장점이 너무 많아서 why not? 채식 안 할 이유가 없네 하면서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전된 느낌으로서의 나를 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몸도 그렇고 내가 좋은 일에 힘쓰고 있다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채식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려운 점은 고기를 먹는 거를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맞아요. 저는 고기를 이제 안 먹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고기를 먹는 걸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그 고기가 먹을 거로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먹을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관심 자체가 아예 안 가서 먹고 싶은 걸 참는다 이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근데 고기가 식재료로 보이지 않는 약간 초월의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 구성 성분이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시금치 페스토 파스타에 시금치, 치즈, 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믿고 시켰는데 나와 보니까 베이컨이 들어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그쵸. 예상치 못한 고기가 찾아왔을 때 맞습니다. 채식을 생각했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샐러드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샐러드 외에 주로 먹는 것들도 많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비건 에너지바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점심에는 도시락을 이제 나물이나 뭐 두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올 때도 있고 아니면 비건 김밥이라고 포장된 인스턴트 김밥이 냉동 김밥이 있어서 그거를 먹기도 해요. 사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 먹을 수 있거든요. 한식을 먹으러 가면은 뭐 비빔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콩나물국밥, 어패류까지는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기 때문에 초밥도 먹기는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먹을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맛있는 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김밥부터 해서 비빔밥, 초밥, 소밥 제가 좋아하는 것들 다 있는데 저도 채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베지테리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백질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떻게 섭취를 하려고 하는지 이게 영양소가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단백질 유무를 물어보시는데 두부나 콩류로 많이 섭취를 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만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부나 이제 콩에도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는 다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그리고 요새는 또 대체육 같은 것도 파는 식당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채식을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는 기회가 열려있고 페스코 베지테리언, 플렉시테리언도 있다고 하니까 가벼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키워드를 설명해주는 채널 톳톳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오늘은 채식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채식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미트 프리데이로 채식을 경험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신 소감과 함께 다음 영상 주제로 보고 싶은 걸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